중국을 알면 취업이 보인다. 코드명 CHINA 대륙 진출 프로젝트 차이나코. 네, 저희가 항상 뭐 요즘 연말이다 이렇게 네. 연말 타령을 했었는데 이렇게 타령만 하다 보니까 오늘이 진짜로 2018년 마지막 방송 막방입니다. 벌써요. 아니 그럼 다음 주에는 2019년에 만나 뵙는 건가요? 와. 아니 2018년이라는 말도 겨우겨우 익숙해졌는데 2019, 2019년 정말 입에 안 실었나요? 붙죠. 네. 이게 2019년이 기해년 황금 돼지. 그래서 오늘 제가 황금 옷을 좀 입어봤는데 제가 프로 방송러였다면 살을 찌워서 황금 돼지가 돼서 왔겠지만 그 정도까지 못합니다. 어쨌든 황금 돼지에 뭔가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 기해년을 맞이하기 전에 2018년 마지막 남은 3일 이분은 어떻게 보내실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나코드의 복굴러와유 페이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BJ 페이 배정현입니다. 황금 돼지의 해라고 하니까 왠지 정말 복이 굴러올 것 같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좋은 예감이 드는 해인데요. 저는 2019년도에는 해시태그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 워라벨 뭐 이런 느낌으로 그동안 너무 이 BJ 페이로서의 삶을 살았다면 2019년에는 약간 저 배정현 이 개인의 좀 삶을 살아보고 싶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멋있습니다. 사실 한 해를 계획하다 보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다이어트. 다이어트. 들어가야죠. 네, 다이어트 그리고 언어 공부. 언어 나와야죠. 매번 실패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블링블링 한경 씨 한 말씀 해주시죠. 뭐 다이어트는 저도 포기했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다이어트 작심삼일로 계속 해 나가면 언젠가는 살이 빠지지 않겠어요? 근데 네. 그것보다도 중국어 공부할 때 작심삼일 정말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자, 그럴 때 제가 요즘 유튜브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창에 한층 치시고요. 제 컨텐츠 보시면서 즐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기가 늘었어. 깨알 홍보. 유튜브에서 그런 옷도 입고 직접 하시는 건가요? 예, 뭔가 괜찮죠? 네, 핑크뮬리 같아요. 핑크뮬리. 여러분, 알겠습니다. 네. 뭐 사실 이 중국어 열심히 해야 된다, 작심삼일 하지 말아야 된다를 저희가 좀 새겨들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동안 너무 눈치로만 하는 중국어를 했어서 2019년 기해년에는 정말 제대로 된 중국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무리한 계획은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네. 올해 못한 일들에 대한 미련도 내년에 해야 할 만한 일들에 대한 부담감도 잠시 내려놓으시고 지금은 차이나코드와 함께 하시죠. 네. 자, 그러면 2018년도 마지막 불금을 함께하는 대륙 진출 프로젝트 차이나코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거대한 대륙의 스케일을 열 손가락으로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네. 뭐 요즘 추석이나 설날에 명절에 온 가족들이 모여서 넓은 담요를 펼쳐놓고 고스톱. 말 얹어라. 아닌가요? 당황스럽네요. 고스톱 또 뭐 좋은 우리 동양의 꽃들의 전쟁이긴 하지만 담요라고 하셔서. 그 담요가 네. 말고요. 다른 담요를 펼쳐놓고 막 다 모여갖고 너네 말 잡아라, 말 얹어라 이런 하는 윷놀이 같은 광경을 요즘은 찾아보기가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전에는 명절 때 친척들이 이렇게 한가득 모이면 다 같이 윷놀이도 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좀 민속 놀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남규 씨가 말씀한 그런 장면은 뭐 교과서 사파에나 볼 수 있을 그런 네. 장면이 아닐까 싶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추억 속에 묻힌 전통놀이들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윷놀이, 제기차기, 비석치기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런 거는 또 명절날 민속촌 같은 데 가면은 실제로 좀 행사를 하기도 하죠. 맞아요. 명절날 뉴스를 보면 이 민속촌에서 한복 입고 뭐 추호 던지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장면들이 좀 꼭 등장하는 것 같은데 네. 저희에겐 이제 민속놀이라고 하기에는 지나간 옛것이 좀 된 것 같은 그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중국은 또 어떤지 궁금해요. 물론 명절 혹은 특정일이 되었을 때만 즐기는 민속놀이들도 분명히 많이 있지만 제기차기라던가 아니면 연날리기 이런 것들은 그냥 중국의 공원이나 아니면 학교에 좀 이렇게 광장 같은 데만 가도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라서 우리보다는 조금 쉽게 옛날 놀이들, 민속놀이를 하는 중국인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중국인들이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또 대중적으로 많이 행해지고 있는 것들로 차트를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전통놀이 탑 10, 10위에서 7위까지의 순위입니다. 10위는 그림자극 비잉시입니다.
동물 가죽이나 판지로 만든 인형에 빛을 비추어 생긴 그림자로 진행하는 중국 전통 연극으로 단순히 손으로 인형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연주와 노래가 어우러지는 공연입니다. 인형들은 막대로 조종이 되고요. 또 팔다리를 섬세하게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이 있어서 자유자재로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생긴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2011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최근 그림자극은 특별한 행사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다양한 문화와 사회적 정보를 전달하기에 역사, 문화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책상 스탠드 켜놓고 손으로 비둘기 좀 만들어 보신 분들 중국의 그림자극도 눈여겨봐 주세요. 보이는 귀뚜라미 싸움, 또 시슈아이입니다. 뭐 다른 특별한 거 없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귀뚜라미 2마리를 놓고 싸움을, 이렇게 파이트를 붙이는 건데요. 불쌍해요. 한 마리가 꽁지가 빠지게 도망가게 되면 승패가 결정나는 게임입니다. 귀뚜라미 싸움은 중국 당나라 황제가 즐겼던 데서 유래한 게임인데요. 요즘까지도 명맥이 유지되어 오고 있으면서 귀뚜라미 협회 주관으로 귀뚜라미 대회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가을에 중국 여행 가시면 귀뚜라미 싸움 보실 수 있으니까 놓치지 마세요. 저 어릴 때 진짜 많이 봤어요. 실제로. 정말로 실제로. 귀뚜라미 진짜 많이 팔아요. 8위는 콩주놀이, 콩주입니다. 콩주는 명나라 때부터 전해져 내려온 중국 서민들의 봄철 전통 놀이입니다. 2개의 대나무 막대에 줄을 매달아 대나무 통 가운데 부분에 실을 넣어 감고 빠른 손놀림으로 방향을 바꿔가면서 돌리는 건데 이게 한번 딱 보면 금방 아실 수 있으실 텐데 설명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저거네요, 저거. 네, 저거네요, 저거. 콩주를 돌리는 모습이 우리나라에서 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 요요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중국판 요요 혹은 돌아가는 모습 때문에 중국판 팽이라고도 불립니다. 7위는 등불놀이, 떵회입니다. 중국의 밤거리를 떠올리면 거리 곳곳에 걸려있는 빨간 등불이 떠오르죠. 중국에서는 춘절이나 중추절 혹은 원소절이 되면 거리와 상점이 온통 반짝이는 등불로 화려하게 장식되는데요. 특히 원소절에는 등불을 걸고 탕이안이라는 전통 음식을 먹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춘절에는 중국 최대의 명절을 가장 화려하고 멋있게 보내고 싶어하는 중국인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가는 곳마다 등불이 화려하게 장식되는데요. 그 거리를 건너라면 중국인들이 자신들의 전통 문화에 대해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생소한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위가 그림자극.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할 줄 안다는 그 비둘기부터 해서 많은 분들이 좀 해보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는. 네, 뭐 그림자극은 실제로 그림자만 보면서 연극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 그림자가 굉장히 정교할 것 같은 네.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어떤가요? 저 초등학교 때 중국에서는 사상교육 같은 거 할 때 이런 걸 많이 해요. 이 그래서- 그림자극으로? 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사실 그 안에는 중화사상이 들어있는 이야기의 연극을 참 많이 하는데 그때는 사실 재밌다 별 생각 없이 봤는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저거 만들기가 사실 정말 쉽지 않거든요. 정말 정교해야 하고 또 인형을 만드는데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가죽으로 만든 그림자 인형은 5가지의 색상으로만 칠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화려해요. 이게 뭐 관절마다 움직이는 거라서 직접 보면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굉장히 정교할 것 같은데 감동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은 아까 보면서 다 같이 좀 소름 돋았던 부분이 귀뚜라미 싸움이 있네요, 이게. 중국의 귀뚜라미로 뭐 실제로 그냥 싸움을 이렇게 붙이는 건가요? 저는 사실 이 귀뚜라미 싸움을 완전히 잊고 있다가 이번에 정말 오랜만에 떠올린 저의 어린 시절 추억이었어요. 시장에 가면 그 뮬란에 나왔던 귀뚜라미처럼 네. 그 작은 뭐라 그러죠 그거를? 이렇게 애들을 철장? 뭐 새장 비슷하게. 귀뚜라미 장 안에다가 귀뚜라미를 넣어놓고 그럼 걔들이 계속 울어요. 귀뚜라미 소리가 거의 몇백 마리가 그 시장 골목을 지나가면 계속 우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그렇게 사고 저도 몇 번 사봤거든요. 근데 그 할아버지랑 아저씨들이 그렇게 시장 골목에 이렇게 앉아서 다 같이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아 저게 재밌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싸움이 되나요?
네, 이게 고양이 수염으로 귀뚜라미 뒤를 이렇게 고양이 수염이요. 네, 이렇게 살짝 뒷부분을 간질면 귀뚜라미가 흥분해서 죽을 만큼 싸운다고 합니다. 우와. 어머. 아니 그런데 이게 대충 그냥 귀뚜라미 2마리를 가둬놓고 싸워라, 싸워라, 이겨라, 이겨라 이런 싸움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 귀뚜라미들도 저울로 중량까지 재서 체급별로 또 경기를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또 보니까 귀뚜라미 싸움용 귀뚜라미를 또 따로 사육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슈퍼 귀뚜라미로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제조된 먹이를 먹이거나 호르몬까지 먹이면서 이 체급을 조절한다고 합니다. 중국의 한 귀뚜라미 전문 블로거분의 글을 찾아보고 왔는데요. 오. 2018년 기준으로 한 마리에 25위안에 30위안이 가장 일반적인 가격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혈통이 좋은 명문 귀뚜라미 같은 경우에는 250위안에서 1000위안까지도 나간다고 어머, 합니다. 진짜 비싸다. 그러면 우리 돈을 하면 한 20만 원을 호가하는 거죠. 그리고 경기용 귀뚜라미는 더 비싸고요. 전적이 우수한 귀뚜라미, 어머. 그러니까 이제 승이 많은 그런 귀뚜라미들은 또 몸값이 더 천정부지로 어머. 올라간다고 하네요. 네. 아니 이걸 좀 잘 지켜내면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그런 전통 놀이가 될 것 같은데 더는 사행성으로 물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알아볼까요? 8위는 콩주 놀이였습니다. 이게 실제로 중국에서 콩주가 많이 알려진 놀인가요? 저희 앞집에 살던 양양이가 이걸 참 잘했던 기억이 나요. 양양이요? 양양이. 디테일하네요. 고양이를 그렇게 부르는 건가요? 아, 사람이에요. 아, 양양이. 양양. 네, 아, 양양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잘해 저한테 가르쳐줬던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저는 요요를 하기 전에 이걸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이 그냥 집에서 가지고 놀던 놀이 정도였는데 이게 민속놀이인 줄은 오늘 처음 알았네요. 어렵지는 않나요? 네, 되게 쉬워요. 그냥 갖고 놀고 막 왜 저희도 막 뭐 삼각형 만들어서 왔다 갔다 하는 네. 막 기술 있잖아요. 그런 거 똑같이 해서 요요랑 똑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그 귀뚜라미 싸움이 넘사벽급으로 네. 충격인 것 같습니다. 과연 더 좀 재미난 행사들이 등장할지 한번 순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륙의 전통놀이 탑10 6위에서부터 3위까지의 순위입니다. 6위는 달맞이, 쌍유에입니다. 자, 중국의 중추절에는 가족들과 함께 달 구경을 하는 풍습이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달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달을 감상하면서 소원을 비는 건데요. 이 달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고대 풍습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합니다. 제사상에는 향초를 피우고 갖가지 음식을 놓는데 가족과 단합, 화합을 상징하는 월병은 꼭 빠뜨리지 않고 놓습니다. 둥그런 보름달과 둥근 모양의 월병, 이 두 가지 모두 가족의 단란함을 상징한다고 하네요. 네. 5위는 장기, 시아치입니다. 중국 장터에 가면 군데군데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모여있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잖아요. 아, 무슨 구경거리가 있나 해서 가까이 가보면 장기를 두는 사람을 애워싸고 벌어지는 장기판인 경우가 참 많은데요. 네. 나이가 지긋하신 할아버지, 또 중년 아저씨들이 모여서 장기를 많이 두고는 합니다. 장기 한 판이 끝나면 사람들이 서로 웃고 떠들고 악수하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아, 이 장기판이 길어지면 한나절은 지속되는데도 대부분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놀이를 끝까지 지켜보기도 합니다. 네. 장기판을 애워싸고 구경꾼들은 이러쿵 저러쿵 훈수두느라 장기판이 벌어진 곳은 늘 시끌벅적한데요. 오해하지 마세요. 싸우는 거 아닙니다. 4위는 춘련 그리기, 춘리엔입니다. 왜 중국 여행하다 보면 집 대문 곳곳에 빨간 종이에 황금색으로 복자가 쓰인 종이가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네. 바로 이 종이를 춘련이라고 합니다. 춘련은 미리 준비를 해놨다가 춘절을 앞둔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붙여 놓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하나같이 다 거꾸로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유인즉 춘련에는 가족들의 염원과 소망을 담아 문구를 적는데 가장 많이 사랑받는 글자가 바로 후. 그런데 복이 오다라는 뜻의 중국어와 복을 거꾸로 하다라는 뜻의 중국어가 동음이어이기 때문에 한 번에 들어온 복이 절대 빠져나가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거꾸로 붙여놓기 시작한 거죠. 자, 꼭 알아두세요. 괜한 친절 베풀다가 종이 똑바로 붙여놓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3위는 용선 경기, 용찬입니다. 음력 5월 5일 중국의 단오절에는 용선 경기가 벌어지는데요. 중국인들이 용 모양의 배를 타고 벌이는 액막 축제입니다. 기원을 살펴보면 초나라 때로 돌아가는데요.
당시 충신이었던 구런이 강일툰 신에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고 이를 슬퍼하던 사람들은 그의 사체라도 수습하기 위해 강을 샅샅이 찾았는데요. 하지만 끝끝내 발견하지 못했고 물고기들이 구런의 시신을 파먹지 않도록 돌을 저었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매년 5월 5일이 되면 구런을 가리며 용상 경기를 벌여온 것인데요. 용의 머리로 화려하게 장식된 용상 경기는 볼거리와 박진감까지 제공하고 있어서 많은 중국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네, 저는 중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5위에 나왔던 장기인 것 같습니다. 중국 길거리에 가면 아저씨들이 3, 4, 5 모여 있고 두 분이 장기를 두고 계시고 그 주변을 삥 둘러싸여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장면을 잊지 못할 것 같은데 요즘도 그런 모습 좀 많이 볼 수 있는 건가요? 특히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 안에 작은 풀숲 같은 데 있는데 작은 의자 두고 그 위에다가 장기판 펼쳐놓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옆에서 훈수 두시는 분들의 그 멘트들이 맞아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장기 바둑은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4위는 출련 그리기였습니다. 네. 출련은 설명에 나온 것처럼 이 빨간 종이 위에 소망을 읊은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직접 그리기도 하는 건가요? 집에 할아버지가 계시다면 직접 그리겠지만 그렇지 않고선 보통 아파트에서 붙이는 경우는 뭐 마트나 네. 문구점에서 많이 사서 붙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좀 간편하게 많이 붙이죠. 네. 여기서 이 춘절이라고 하면 중국 최대 명절로 음력 1월 1일을 말하는데요. 춘절 전날 밤에 온 가족이 모여서 만두를 빚고 저녁을 먹고 밤을 지새우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네, 바로 이때 출련을 같이 쓰거나 또 준비한 출련을 뭐 문에 붙인다고 하는데요. 아까 출련을 거꾸로 붙인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네. 동음이요. 이 중국어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여기에 있는 요 글자는 그 사람인변이 있는 따오고요. 이 따오는 뒤집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옆에 있는 요 글자는 도착하다의 따오예요. 소리가 같죠. 근데 중국에는 이렇게 동음이어가 주는 해응 현상을 약간 미신으로 많이 믿고 있어서 뒤집어야 도착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복을 뒤집어 놔야 복이 도착한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걸 굳이 이렇게 뒤집어 놓는데 아까 한경 씨 말씀처럼 친절을 베푼다고 다시 뒤집어 주시면 똑바로. 큰일 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6위 달 구경부터 3위 용선 행사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망의 1위와 2위는 어떤 행사가 차지했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륙의 전통놀이 탑10 마지막 1위와 2위 순위입니다. 1위 후보입니다. 중국에서 매년 춘절 때 이루어지는 이것 때문에 미세먼지 수치가 올라간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었죠. 바로 폭죽놀이입니다. 네. 그리고 아무리 봐도 하는 방법은 모르겠지만 이 고스톱보다는 뭔가 좀 있어 보이기도 하는 놀이 마작입니다. 네. 과연 이 중 1위는 무엇일까요? 이 되게 좀 이거 어려운데요. 좀 어렵네요. 그렇죠. 1위는 발표할게요. 폭죽놀이입니다. 중국어로는 팡边파오라고 하는데요. 중국에서는 설날 금은밤에 폭죽놀이가 중국 전역에서 대대적으로 행해지는데요. 폭죽으로 굉음을 내어 잡기를 쫓는다는 의미의 이 풍습은 한 해의 첫 달인 정월을 잘 보내야 1년 12달을 풍요롭게 잘 보낼 수 있다는 주술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식, 건물의 낙성식, 상점의 개업식, 심지어는 대학 진학이나 회사에서의 승진, 또 축구 경기에서의 승리 등 경사로운 일이 있으면 어디에서나 습관적으로 폭죽을 터뜨리는 장면이 연출이 되는데요. 이게 너무 과했던 탓일까요? 폭죽은 축하 분위기를 고취시킨다는 긍정적인 기능 이외에 환경오염과 또 인명피해라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2위는 마작입니다. 나마장. 가장 중국 느낌이 물씬 나는 전통놀이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마작은 명나라 때 기원된 것으로 추측되는 중국의 실내 오락 중 하나로 중국판 보드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4사람이 136개의 패를 가지고 여러 모양으로 짝을 맞춰 승패를 가리는데요. 규칙이나 방법이 매우 복잡하며 적절한 기술과 운도 따라줘야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버라이어티한 게임입니다. 우리 언제 다 같이 딱 4명이니까 모여서 마작 한 판 하는 것으로 콜!
네, 1위는 폭죽놀이, 2위는 마작이 꼽혔습니다. 네. 중국인들이 폭죽을 참 좋아하죠. 네, 정말 좋아요. 뭐 춘절, 결혼식, 개업식, 아무튼 축하할 모든 일에 다 폭죽을 터뜨리는데요. 아 근데 이 춘절에 밤낮으로 폭죽을 터뜨려서 집 앞을 지나가다 보면 그 잔해들이 수북히 쌓여 있어요. 맞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뭐 월미도나 해운대 같은 바닷가에 가면 기분 좋게 폭죽을 이렇게 막 터뜨리지만 우리는 사실 피웅 피웅 뭐 이 정도로 기쁘게 하는 건데 중국의 이 폭죽은 정말 빵빵빵빵 무슨 전쟁터 같아요. 이렇게 총성같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이제 이게 악귀를 쫓는다라는 이제 그런 미신, 그들의 전통 그런 어떤 사상 때문에 아직까지는 나라에서 하지 마라 하는데도 말을 잘 듣지 맞아요. 않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규제가 조금 더 엄격해지면 차츰 자리를 잡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어서 2위가요. 저희도 잘 아는 마작이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 마작을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으로 게임을 해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정확히 규칙을 알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그냥 일단 되는 것끼리 그림 맞추는 맞추기. 듯이 그렇게 했었거든요. 실제로 이 마작의 룰 이해하기 어려운 게임인 건가요? 제가 알고 있는 룰은 그냥 이렇게 보통 4명이 보통 진행을 하고요. 한 사람이 14개의 패로 어떤 특정 모양을 만들어야 한다. 까지 알고 있는데 여기가 뭐 머리가 있고 또 몸통이 있고 이 몸통의 종류가 엄청 다양해요. 그래서 정말 이거 수학 박사가 와도 이해하기 좀 힘든 게임이 아닐까 싶었었어요. 네. 마작 이렇게 하니까 뭔가 위험한 느낌? 도박하는 그런 느낌? 그 이름 뜻이 뭐죠? 실제로 그렇게 사행성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민속 놀이로서 풍습으로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패를 섞을 때 소리가 마치 대나무 숲에서 참새떼가 제잘거리는 소리를 닮았다라고 해서 마작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네, 뭐 예상 외로 굉장히 귀여운 뜻이 네. 담겨 있는 그런 마작이었는데요. 이렇게 마작까지 오늘은 중국의 전통 놀이에 대해 차트를 완성해 봤습니다. 뭐 최신 문화에 밀려서 점점 없어지고 있는 놀이들도 있지만 그래도 중국인들이 꽤 잘 보존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또 중국의 민속놀이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우리가 예전에 많이 하던 뭐 연날리기나 네. 팽이 돌리기 이런 게 조금 그리워지기도 네. 하는데 내년 새해는 저희가 다 같이 한번 팽이라도 함께 좋습니다. 돌리는 걸로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트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차트로 보는 중국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저우 유학 중인 안지은입니다. 오늘은 제가 목소리가 약간 감기 때문에 잠겼는데요. 오늘은 제가 송나라의 차 문화를 배워보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됐어요. 송나라 시대 때 수도가 항저우였거든요. 그래서 송나라 시대 때 특별한 그 항저우의 차 문화, 그리고 차를 마시는 방법, 차를 어떻게 만드는 방법, 이런 것 등등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요. 실내에 들어와서 차를 배우려고 앉았습니다. 외국인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분위기가 아주 전통적입니다. The process and cha and doucha, okay? And water together. Use our bamboo tea stick. To all of you guys, you can all see it, so don't worry. W로 저어주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번에 보여드렸던 송나라 차 만들기 대회 준결승이 있는 날이에요. 오늘 준결승을 통과하면 내일 결승전에도 진출할 수가 있는데요. 결승전에서 이제 1등을 하게 되면 풍부한 상금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대박.
5분 동안 완성을 해야 돼서 10분 지났다고 방금 말해주셨습니다.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 벌써 계시네요. 제 시합이 끝났고요. 제 준결승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6등을 해서 내일 결승전에도 또 나와야 하는 불상사 아닌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내일 결승전에서 한번 다시 제대로 솜씨를 발휘해 보도록 할게요. 머리까지 틀어 올리고 완벽한 준비가 끝났습니다. 比臂，请选手入座。 저는 경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여기 주변에서 다른 활동을 하고 있는 거를 구경하러 왔거든요. 제 앞머리가 아주 답이 없네요. 우와, 이렇게 차를 마셔보기도 하고 이렇게 차를 판매도 합니다. 중국 차를 이렇게 동그랗게 판매하더라고요. 저렇게 생겼어요. 어린아이가 안 들고 있는데 너무 귀여워요.